이 섬은 한때 동방의 발이라고 불렸습니다. 큰 정원과 인상적인 석조 아치가 있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모든 건축물이 나무 뿌리와 덩굴로 거의 완전히 뒤덮여서 예전 같지 않아요. 로스 섬은 인도양에 있는 작은 영토로 인도의 도시 포트 블레어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옥으로 여겼지만 나중에는 지역 관리들을 위한 호화로운 휴양지가 됐어요. 이 섬은 특권층 주민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호화로운 방글로,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패널, 정원, 테니스 코트 그리고 심지어 수영장까지 있었어요. 1937년에 이 단지가 폐쇄된 직후 강력한 지진이 이 섬을 강타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됐어요. 이 섬은 현재 인도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고 버려진 마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독일 건축물의 흔적이 여전히 나미비아 사막에 남아있어요. 나미비아의 콜만스코프는 전성기였던 1900년대 초 독일 노동자들이 다이아몬드를 찾아 정착했던 호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버려진 마을에는 한때 무도회장부터 병원, 심지어 볼링장까지 모든 것이 있었어요. 1910년대 말 근처에서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또 다른 장소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찾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어요. 콜만스코프는 점차 모래 언덕에 뒤덮였고 뜨거운 온도와 낮은 습기가 건물들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유령 마을은 방문할 수 있어요. 관심이 있다면 근처 마을은 위데리치에서 투어를 예약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 한 도시 크라코에 또 다른 버려진 성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400m 높이의 절벽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설립자들은 원치 않는 손님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곳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1300년대에 지어진 이 성은 곧 산사태와 지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주자가 없지만 이 중세 도시는 여름에 이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지역 축제와 동안 종종 활기를 되찾습니다. 현지인들은 투어를 제공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 투어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어디선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조각상으로 지금은 물 위에 놓여 있습니다. 몬테나 산맥에 숨어있는 가넷 코스트 타운은 미국 서부의 골드러시에 대한 잘 알려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마을의 역사는 낸시 앵크스 광산에서 많은 금이 발견된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성기 동안 가넷에는 거의 1000명이 살고 있었어요. 비교적 외딴 곳이었지만 술집, 호텔, 상점, 학교 그리고 일반적인 작은 마을의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05년에 대부분의 금이 이미 채굴된 후 광산은 그대로 남겨졌고 단지 수백 명의 주민들만 가넷에 머물렀어요. 치명타는 1912년 마을의 건물 대부분을 손상시킨 화재였어요. 1940년대 가넷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그곳은 곧 가구와 공예품을 찾는 보물 사냥꾼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됐어요. 1970년대 보존운동이 시작되었고 2010년에 역사지구로 선정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가넷은 이 지역에서 가장 잘 보존된 유령 도시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떠난 곳은 자연이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버려진 곳은 하시마 섬입니다. 이 섬은 유령 같은 풍경 때문에 제임스 본드 영화에도 등장했어요. 1881년에 문을 열었을 때 일본에서 해저 탄광으로 잘 알려진 장소였습니다. 1959년 절정기에 이곳에는 광산 노동자들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1970년 광산이 고갈되자 사람들은 섬을 떠나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살지 않지만 이곳에는 버려진 집, 수영장, 상점, 공장들을 살펴보기 위해 들르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어요. 1881년에 광산 회사로 시작한 또 다른 마을은 캘리포니아의 칼리코입니다. 이곳에 은이 많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자 곧 500개 이상의 은 광산과 3,000명의 주민들의 고향이 됐어요. 호텔, 잡화점, 식당, 학교가 있었어요. 심지어 칼리코 프린츠라고 불리는 지역 신문도 발행됐어요. 하지만 1986년이 되자 마을은 텅 비었습니다. 옛 지역 주민 한 명이 마을을 구입하기로 하고 복원을 시작해서 역사적 랜드마크로 등록됐어요. 이곳에는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옛 서부 박물관도 있습니다. 재건된 가장 흥미로운 명소 중 하나는 1.6km 길이의 칼리포 오데사 철도예요. 가파른 협곡과 언덕을 통과하고 심지어 칼리포 북쪽의 오래된 광산과 건물들을 지나갑니다. 마을의 약 3분의 1은 원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나머지는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복제품 건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동차 팬이라면 1903년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유명한 미국 기업가 헨리 포드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1927년 그는 또 하나의 야심찬 계획 포드랜디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타이어와 호스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고무 공번이 필요했기 때문에 브라질의 타파조스 강 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고무 농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의 비전은 수영장, 골프코스, 거주용 방갈로, 심지어 매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스퀘어 댄스 교실이 있는 마을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운이 따르지 않았어요. 지역 고무나무들이 잎 곰팡이에 감염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헨리 포드가 이 잠재적인 수입원에 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필요한 고무를 생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1945년에 브라질에 되팔았고 그곳은 곧 완전히 버려졌어요. 많은 건물들이 여전히 서 있지만 주변의 자연이 점령했어요. 오늘날에도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성기에 햄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폐허를 보면 이 인도의 도시가 사원과 시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14세기와 15세기에 마오리아 제국의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워요. 16세기에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답게 보존된 요새화 시장이 남아있어요. 1986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고 태양을 향해 열리는 연꽃처럼 조각된 석조 건축물인 로터스 마을과 같은 건물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광객을 위한 마을이 1920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소금호수 에페쿠엔의 해안을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회복력 있는 근처 소금물 호수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기 위해 보완되었어요. 곧 철도역이 설치되었고 결국 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정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은 당시 비정상적인 양의 비로 인해 에페쿠엔 호수가 불어났기 때문이에요. 1985년에 물이 지역 댐을 점령했고 마을은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너무 깊어서 1993년에는 심지어 10m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2009년에 겨우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말 그대로 소금으로 둘러싸인 건물들만 남겨뒀어요. 아무도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2012년 마을로 돌아와서 당시 빌라 에페쿠엔의 유일한 거주자가 된 파블로 노박을 제외하고는요.